오늘은 영상 제작자라는 직업, 제가 하고 있는 이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영상 제작자라는 꿈을 꾸게 됐는지, 그리고 학생 때부터 대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 일을 시작했는지, 지금은 뭐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목표는 어떤 건지, 이런 거를 편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상 제작 계열의 직업들도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눴을 때 영화, 방송, 그리고 이제 저 같은 소규모 영상 제작자, 이렇게 영역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세 가지 영역을 저는 완전 다르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운동선수라고 해도 야구랑 축구랑 이런 거는 다른 것처럼, 이 영상 제작을 한다는 큰 키워드는 같아도 분야별로 필요한 지식이나 테크닉 같은 거는 완전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게 됐습니다. 지금 파일을 옮기고 있어서 옮기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영상 제작자라는 목표를 가지게 됐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중학생 때부터 학교에 있는 방송부에 들어가서 활동을 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이제 방송부를 했고, 뭔가 학교 행사라던가 축제 이런 게 있을 때 뭔가 하는 그런 모습들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약간 방송 계열 아니면 영화 계열 쪽으로 가야겠다라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알아보니까 영화 감독이나 방송국 PD가 되는 건 사실 공부도 되게 잘해야 돼요. 학력도 중요하고, 제가 해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스카이 정도 갈 정도의 성적을 맞추고 졸업을 한 뒤에 실무를 가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공부를 그렇게 잘하진 않았어요. 중고등학생 때도 그렇고, 공부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제가 암기는 조금 약해요. 다른 영역에 비해서 약한데, 공부는 내 적성이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하지? 라는 약간의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운이 좋았던 건 이제 유튜브 시장이 커지기 시작한 타이밍이었어요. 그때가 제가 고등학생 2017년 18년도 이때쯤에 유튜브 붐이 한번 일어났습니다. 이제 유튜브라는 플랫폼에 대해서 보면 사실 그 기점 이전에는 약간 인터넷 스트리밍 방송하시는 분들이 백업용이나 그런 식으로 영상을 올리는 정도, 아니면 웃긴 콘텐츠를 올리는 약간 그 정도의 시장이었는데, 이제 2017년쯤을 기반으로 방송 콘텐츠들이 유튜브 콘텐츠로 넘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워크맨이라던가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의미가 컸던 게 방송국에서 하던 일을 유튜브에서 약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됐어요. 막 시작하는 단계였고, 방송국을 넘어서진 못하는 딱 이제 그 기점이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카메라도 소니의 알파 6500, 오막포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조금 비교적으로 쉽게 접근이 가능한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공부를 한번 열심히 해서 학교를 가서 이제 취직을 하고 그런 식으로 커리어를 쌓아가야 되는가, 아니면은 지금부터 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그래서 두 개를 많이 고민을 하다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실무자분들을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이제 주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 같이 1인 영상 아니면 소규모 프로덕션 이런 거를 하시는 감독님들을 찾아가 봤는데, 사실 실무자분들을 만날 기회가 학생 때는 거의 없잖아요. 인터넷에 찾아보거나 그 정도인데, 직접 가서 만나보고 약간 궁금한 거 여쭤보고 하니까 이제 알게 된 건데, 학력이 안 중요한 건 아닌데, 제가 만난 분들은 영상 제작을 전공하신 분들은 아니었어요. 다른 이제 전공을 하시고 졸업 후에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영상 제작의 이 파이가 커질 때 들어오신 감독님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그때 궁금했던 건 지금 시작해도 되는가, 이거였어요.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었고 하니까 지금 빠르게 시작해서 성과를 쌓아가는 게 제 입장에서는 약간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시작하는지 이런 것도 여쭤보고, 이 전반적인 업계의 흐름이라던가 이 업계에서 일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들 이런 거를 여쭤보고 약간 새로운 정보들을 많이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1인 영상 제작자 아니면 소규모 프로덕션 이런 거를 하는 거를 이제 목표로 잡게 됐고요. 처음에 했던 거는 사실 바로 일을 할 순 없으니까 이제 방송부 활동 같은 거 하다 보면 공모전이라던가 이런 것도 나갈 수 있고, 카메라 같은 것도 편하게 써볼 수 있고 하니까 이런저런 영상들을 많이 찍게 됐어요. 학교에서 운동회 하면 운동 영상 찍고, 축제 같은 거 하면 사진 영상 찍고, 그렇게 하다가 공모전 같은 것도 나가고, 이런 식으로 영상 제작의 경험을 쌓았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거 일로 해볼만 한데? 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됐어요. 뭐 물론 잘 만드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서 제일 비교적 진입하기 쉬운 분야가 저는 행사 영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행사 시간 같은 것도 길고 해서 체력적으로는 뭐 피곤하기도 하고, 그 들어가는 시간에 비해서 촬영만으로 들어갔을 때 단가는 뭐 크게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가진 능력에서 할 수 있는 건 그 정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행사 영상을 만들게 됐는데, 막 조금씩 포트폴리오를 쌓다가, 제가 그때도 지금도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걸 하는데 그때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실무자분들을 팔로우만 하는 그 정도 느낌으로 알고 지내던 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알고만 지냈는데 일자리 뭐 일손 이런 게 필요할 때 한 번씩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실무 현장에도 가게 되고, 영상 만드는 뭐 뮤직비디오나 뭐 약간 아트적인 영상을 만드는 크루 같은 것도 있었는데, 고등학생 때 그곳에서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서 알게 된 한 감독님이 이제 상업적인 일도 많이 하셔서 촬영 외주 일을 굉장히 많이 주시고, 관련된 감독님들도 많이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기회로 이제 감독님들도 알게 되고 해서 제가 있던 창원이나 부산 지역에서 일을 조금씩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뭐 행사 영상, 촬영 외주 이런 것도 하고, 또 하다 보니까 그 인스타그램 통해서 알게 된 분들이 행사를 기획하는 대행사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 행사 영상 같은 것도 물론 제가 잘 만들지 못하니까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들어가서 포트폴리오도 만들게 됐고, 또 하다 보니까 행사 말고 웨딩 영상 만드는 것도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사실 행사 이런 거 하면 조명이나 이런 거를 쓰기 힘든데, 웨딩 식장은 조명도 다 있고 화려하고 그러니까 이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 해서 제가 집 근처에 있는 웨딩홀에 또 그 메일 같은 거를 보내가지고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또 들어가 보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웨딩 영상을 약간 하기 시작했었고, 뭐 많이 한 건 아니지만 1년에 그래도 한 4, 50개 정도 할 수 있는 그 정도 일을 했습니다.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감독님들 알게 되고, 또 하다 보니까 웨딩 작가님들 알게 되고, 이렇게 해서 또 자연스럽게 조금 인맥이 늘어났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또 제가 어리고 했으니까 많이 도와주셨어요. 진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영상을 그렇게 잘 만들지 못했는데, 지금도 물론 엄청 잘 만드는 건 아니지만 이제 소개도 많이 해주시고 불러주시고 알려주시고 진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지역 기반으로 아는 감독님 인맥 조금 생기면서 일을 하게 됐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학은 안 가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냥 졸업하고 지금 하는 것처럼 평일에 학교를 안 가면 뭐 평일에도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보자 해서 큰 이제 목표를 세웠던 건, 20대 때는 경험 위주로 돈을 쫓기보다는 제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해야겠다. 그것도 이제 입대도 결국 해야 되니까 그 전까지는 거기에 기점을 두고 했었고, 즐기면서 많이 했습니다. 재밌게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입대를 하게 됐고, 22년 22살 9월에 입대를 하게 됐는데, 군대에서 많이 생각을 했어요. 이제 이 기점을 제가 생각했던 건, 전역하기 전까지는 조금 쉬엄쉬엄 하면서 부모님하고 같이 살면서 부담 없이 재밌게 일하자 이거였고, 전역을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조금은 돈을 쫓아가자, 조금은 성과를 내는 거에 약간은 집착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항상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역하고 뭐 할지 생각하다가 제가 많이 했던 거는 뭐 행사 영상, 웨딩 영상 요 정도 영상이었고, 촬영 외주 기반이 많았는데, 결국에 제가 약간 파일을 키우려면 이 편집도 제가 직접 할 수 있고, 이 클라이언트하고 소통도 직접 이제 통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봐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역하고는 웨딩 영상 브랜드를 작게 하나 만들었고, 그 다음에 매장 영상 만드는 일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촬영 외주도 지금도 요즘에 받고 있긴 한데, 조금 비중을 이제 1대1이나 2대1 정도로 제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늘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또 전역하고도 도와주신 감독님들이 많습니다. 이제 웨딩을 많이 했었는데, 작년에는 웨딩 업체 운영하시는 감독님들이 이제 촬영 외주 일도 많이 주시고 해가지고, 진짜 저는 전역하면 나는 무조건 잘 될 거야 약간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전역하니까 일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이 많았었는데, 그렇게 웨딩 촬영 외주도 많이 받고 하면서 제 실력도 올릴 수 있고 이제 일도 할 수 있고, 그런 또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전역하고 나서까지 한 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말씀드릴 거는 인맥이 중요한가 라는 이 포인트인데, 인맥이 중요합니다. 촬영 외주가 필요한 상황도 있을 거고, 편집을 해줄 수 있는 전문적인 분이 필요할 수도 있고, 제가 개인으로 하더라도 그게 완전히 자리 잡기 전까지는 촬영 외주 일들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인맥이 결국 중요하긴 해요.
근데 좋은 인맥을 만드는 법, 제가 막 인맥을 만들어야겠어 하고 만든 건 아니지만 이제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기도 했으니까 열심히 하고 웃으면서 하고 씩씩하게 하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도 성향이 맞는 감독님들이랑 친해질 수도 있고 보고 배울 수 있는 멋있는 영상을 만드는 그런 감독님들도 알게 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인맥이 중요한데 인맥을 쌓아야겠어 하고 다가가는 것보다는 그냥 하는 일 열심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벌이는 괜찮은가? 이 분야가 돈벌이가 괜찮은지도 궁금할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직업을 선택할 때는 이 돈이라는 거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돈벌이가 괜찮은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외주만 고정적으로 받을 수 있어도 일반 직장인 정도의 월급은 벌 수 있긴 한데 아무래도 이 분야 자체가 조금 특수한 게 정규직의 형태로 들어갈 수 있긴 하지만 그 수명이 다른 직업들에 비해서는 짧다고 생각을 해요. 트렌드도 많이 타는 부분이고 장비들도 계속 발전을 하고 또 인공지능 같은 것도 나오죠.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해볼 건데 영상 제작은 결국은 자기 사업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분야까지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촬영 외주도 나쁘진 않지만 항상 저는 제 개인 일을 비중을 늘리려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촬영 외주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수요가 많은 거 기준으로 했을 때 웨딩이랑 행사 쪽에 이제 촬영 인원 외주인 것 같은데 행사 같은 거는 한 35만 원 정도에서 50만 원 정도가 평균치인 것 같고 웨딩 영상은 20만 원에서 30만 원이 평균치인 것 같습니다. 웨딩은 뭐 하루에 2개, 3개까지도 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편집까지 할 수 있는 일로 가게 되면 촬영 외주만으로 받는 것보다는 한 3, 4배까지는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는 만큼 벌 수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일도 받고 하기까지의 과정은 짧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초반 단계에서는 아는 사람이 없는데 촬영 외주를 받는 건 쉽진 않거든요. 이제 외주 사이트들이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모르는 사람보다는 아는 사람이나 건너서 아는 사람을 쓰려고 하기 때문에 초반 단계에서 인맥이 아예 없다면 돋부룩이라던가 필름메이커스 이런 데서 외주일을 구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한 10개 연락했을 때 한두 개는 비율일 것 같긴 해요. 포트폴리오가 엄청 뛰어나지 않은 이상 그 정도 비중일 것 같은데 그렇게 10개 중에 1개 나간 현장에서 이제 열심히 해서 그 감독님이 지속적으로 일을 주는 그런 구조가 제일 현실적인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학력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론적인 그런 걸 학교에서 배울 수도 있고 실습도 해볼 수 있겠지만 그 인맥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전공을 하고 이제 동기들이나 졸업한 선배들이 이미 현장에 있기 때문에 소개로 이제 진입할 수 있기 비교적 수월한데 아무것도 없는 이제 고등학교만 졸업한 상태에서는 그 인맥을 쌓는 게 생각보다는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자리 잡는데 1, 2년 쓴다고 생각하면은 노베이스인 상태로도 어느 정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항상 그 마인드가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이제 열심히 하고 즐기려고 하고 그런 마인드가 중요한 것 같고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잘하는 감독님들 보면은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하고 스스로 피드백 해보면서 이렇게 성장해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앞으로의 목표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개인 할 수 있는 그런 파이들을 키워서 최종적으로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프로덕션, 회사의 형태로 가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 목표는 제가 지금 25살이니까 한 30살쯤에 그런 회사를 만드는 게 목표고 지금 뭐 일에 좀 중독돼 있긴 한데 막 일만 쫓기보다는 즐기면서 하고 싶긴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뭐 30살쯤에 회사 규모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막 엄청 촉박하게 생각하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영상업계 인공지능은 진짜 엄청 큰 영향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 제작에 영화, 방송, 그리고 뭐 소규모 1인 제작자 영역이 이렇게 3개가 있다고 했을 때 영화나 방송 쪽은 특히 타격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뭐 CG 같은 것도 고급 기술이었고 한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명이 투입되고 했는데 이 인공지능이나 기술의 발전, 장비의 발전 이런 것들 때문에 옛날에 50명에서 하던 거를 지금 30명, 20명에서 할 수 있고 옛날에 10명에서 하던 거 2, 3명에서 할 수 있고 이렇게 계속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히려 이 소규모 영역에서는 이게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웨딩 촬영을 예로 들었을 때 웨딩 촬영을 로봇이 하는 시대까지는 그래도 비교적 좀 많이 남은 것 같고 소규모 광고 제작을 예로 들었을 때 옛날에는 찍기 힘든, 찍을 수 없는 그런 장면들을 AI로 구현을 해서 이제 디테일 샷들만 실사 촬영을 하고 그렇게 붙일 수 있거나 아니면 통으로 이 광고 제작을 소규모로 하거나
그런 영역이 가능해질 거라고 보고 저는 영화나 방송의 영역보다는 소규모로 이 활용을 잘하면 효율성 있는 그런 워크플로우가 생기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챗GPT나 제미나이 이런 거는 기획을 한다거나 제안서를 쓰거나 뭔가 할 때는 쓰는데 영상 AI 기술 툴을 따로 공부하진 않긴 해요. 조금은 더 남았다고 생각해서 이게 완전히 보급됐을 때 그때 진입하려고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막 3년 안에 이 업계가 다 사라지고 막 그럴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 영화나 방송 쪽은 타격이 클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0대거나 20대 초반이어서 이 직업 방향성을 정할 때는 특히 영화나 방송 쪽으로 가실 거면 그나마 인공지능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 분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분야마다 장단점이나 재미있는 영역이 다르겠지만 1인 영상 제작이나 소규모 영역의 영상 제작자를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웨딩 영상 만드는 법 아니면 소규모 매장 광고라던가 이런 거 만드는 법이나 영상 제작을 이제 SNS 기반으로 마케팅하는 거 이런 것들을 컨텐츠로 또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독 눌러주시고 앞으로 영상 꾸준하게 올릴 테니까 한번 참고하면서 같이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쳐보겠습니다.